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네. 꿈 많은 중간고사를 이제 치렀고, 이제 네, 기말고사 때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만회하기가 쉽지 않아요. 만회 한영원 선생님도 힘들다고 하셨고, 힘든 일이에요. 네. 근데 내신은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할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력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일반고는 내신 뒤집기가 쉬워요. 쉽고 시험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열심히 연구해서 시험 범위 완전 파면 등급을 업어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 뭐 민사고 특징들이 따져보면 애들이 열심히 하고 잘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그 뒤집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요. 저는 사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외고를 많이 했고 외고를 전문으로 해요. 사실. 외고를 정말 많이 하는데 내신이 가장 어려운 게 영재고도 하거든요. 영재고. 근데 영재고 그 어떤 유명한 영장이 설명이 하니까 영재고 외고 수준 어렵습니다. 막 그렇게 말을 하고 막 그래요. 외고를 안 가르쳐봤으니까 그래요. 영재고 시험을 준비를 하면요 외고 수준하고 비교해보면요 초등학교 영어 가르치는 수준이에요. 근데 외고 수준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분은 외고를 못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결론을 보고. 외고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르는 거죠. 외고는 진짜 어렵어요. 그리고 외고도 기준이 정말 달라요. 어느 게 제일 어렵냐 그러면 따져볼 때 성남호 외고가 되게 어려워요. 경기 외고가 되게 어려워요. 내신 범위에 제일 적은 학교가 대원 외고예요. 내신 범위가 굉장히 작은데 알차게 쫀득쫀득하게 출제를 해요. 그래서 실력을 가르는 거고 경기도권일수록 실력 가르기가 문제를 짠짠하게 어렵게 내니까 어려우니까 양으로 승부를 해버려요. 양으로 많이 내버리면 변별력은 나오잖아요. 일단 엄청난 양을 소화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또 하나는 설명회나 어느 데 가보면 뭐 올해가 다르고 뭐 내년이 달랐고 언제가 달랐고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입시문서 가는 설명회만 맨날 그래. 올해가 그래야지 고객 창출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교과 과정 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문교부에서 전환책에 따라 있고 교재도 어느 선에서 쓰라고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따라 써야 되지 그걸 어기게 되면 감사해서 적발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고든 자사고든 라인들이 농도가 좀 달라요. 실용지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쓰는데 지금 이번에 시험에 나오는 실용지문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안 쓰고 그냥 롱맨에서 주로 출제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리고 롱맨 지문도 보면 이제 이게 시리즈 4인데 이번에 3을 하잖아요. 시리즈 4인데 이 정도에서 10개 정도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따지고 헤엄치기죠. 보통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면 일반 내신을 따지면 한 번에 2개나 3개씩 정도의 지문을 해석하고 단어 외우고 문장 암기까지 하고 그 자리에 써보기까지 해요. 그럼 이 정도 수업이면 3번에서 4번 정도만 수업을 하면 완벽하게 문장 암기까지 해갖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뭐냐면 기본 실력이 좋아야 된다는 건 전제가 되는 게 맞는데 기본 실력이 안 좋은데도 얼굴 이쁘다고 꼭 실력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력 좋다고 꼭 1등급 맞고 2등급 맞고 3등급 맞는 건 아니에요. 전략을 짜고 요령을 쓰면 내가 실력이 5등급인데도 3등급을 딸 수 있어요. 1, 2등급은 힘들 수 있어요. 1, 2등급은 정말 무식하게 공부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애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애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애 못 이겨도 근데 다 못 이기는 건 아니잖아. 내가 잘하는 거 하고 있으니까 이기면 되잖아. 그치? 영어는 그러면 영어 얘기 드리면 그래서 3등급만 찍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목표 전략을 짜고 아니면 2등급 짜면 3등급 없이 2등급, 1등급 가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쵸? 이렇게 거쳐서 가고 전략을 짜서 가면 충분히 그러니까 대원외고의 등급을 저희가 이제 중세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신분제다, 카스트레이터다. 안 바뀐다. 대충 한번 나오면. 그렇죠? 골품제다. 이런 말도 안 바뀐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많이 바꿔봤어요. 근데 최근에도 6등급, 영업관대 6등급으로 헤매다가 와서 5등급만 나와도 송원이라는 애를 2달에 가르쳐서 3등급을 찍었어요. 기적이죠. 대원에서 같은 외국이기 때문에 MMS라는 게 있는데 주제를 주고 주제 양식에 맞춰서 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100%. 연설문 자체를 제가 짜주니까요. 그리고 써온 글도 글이 좀 잘못됐다. 그러면 순수한 언어도 다루다 처리하다가 어드레스나 태클이나 이런 고급 단어를 써줘요. 선생님이 볼 때 글을 볼 때 글의 어휘 선택이 일단 뛰어나잖아요. 눈에 띄잖아요. 그리고 그걸 조화롭게 조절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어드레스인데 어디에서는 부르다로 써주고 어디에서는 다루다 처리하다 써주고 또 동일한 단어를 코프 미드라든지 다른 이디옴이나 이런 매칭으로 어휘를 조화롭게 썼다는 느낌이 나잖아요. 내용 비슷하니까. 그러면 얘가 어휘 구사력이 뛰어나거나 딱 알고서 10점 만점에서 이미 9점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한 줄 읽으면서 9점.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3번 정도, 뭐 많이 해야 4번 정도만 한 2시간, 저희 수업 보통 2시간밖에 안 하거든요. 3시간 할 필요도 없고 2시간만 해도 충분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알차게 집중적으로 하고요. 어제도 이화여고 수업하면서 하고, 어제 성남에서 하루에 이제 5팀에서 6팀 정도 제가 수업을 해요, 주말에.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 따져보시면, 민사고 전문입니다, 뭐 어디 전문입니다, 뭐 한영 전문입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요,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 다 전문이에요. 누구든 오면 다 해요, 그냥.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대치동 선생님들 중에요, 저는 이제 제 자랑을 하자면, 저 탭스 시험 보러 가면 단어 독해 문법은 거의 100점을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렇게 맞는 선생님, 김무정 선생님 한 명이 계세요. 강남에서 탭스 학원 할 때 그분이 탭스 만점자 최초로 맞았고, 연속 3회를 맞아가지고, 불러가지고 초청을 하고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단어 독해 문법을 제가 다 맞잖아요. 시험 보러 가면. 그렇게 연속으로 다 맞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다 맞을까요? 저는 한 번에 고등학교를 하면 10개 이상의 학교를 거의 20년간 내신 대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문장 암기를 하면 보통 적게 하는 학교들이 한 300개 정도 문장 암기를 하거든요. 근데 10개 하면 3,000개 암기 하겠죠. 그렇죠? 근데 3,000개 암기를 하는데 그걸 1년에 4바퀴 돌잖아요. 그렇게 30년을 돌렸잖아요. 제가 영어를. 그럼 영어의 데이터베이스 제 느낌이 아닌 건 아닌 거고 제가 맞는 거 맞는 거예요. 좀 이따 보여드릴 것도 있지만 유튜브에서 지속 가능성이 무엇인가라고 다큐식으로 영상이 제작된 3분 영상도 있습니다. 특목부에 썼던 영상이거든요. 그 수행평가가 뭐였냐면 그 딕테이션에서 지문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근데 요즘 뭐 똑똑한 형 딕테이션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자막이 지원이 되고요. 자막이 지원이 안 되는 것도 일부러 선생님이 골라주거든요. 그럼 그 우문 추출해갖고 우문 변환해진 프로그램 돌리면 다 나와요. 자막이 추출이 돼요. 그런데 애들은 이제 실수들이 나오는데 퀘스천 마커 써야 되는데 어퍼스터비를 써야 되는데 어퍼스터비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수로 막 써져 있는 그런 에러들이 나오고 그럼 선생님들이 그걸 보는 거죠. 내가 자막비 돌렸구나. 라는 걸 알고 그어버린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걸 알아서 퀘스천 마커를 붙여주고 콤마가 들어가는 자리에 콤마, 조판부, 삽입부, 분사구 이거 다 해서 조판부가 다 찍어서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볼 때 얘는 픽적으로 영어를 배울 거야. 그래서 저는 SAT 지연이까지 다 영어를 한 사람이에요. 시켜. 그리고 대원 국제중학교 성악교 교재가 이게 레벨 8이고 모든 책은 원서 ESL 교재는 아시죠? 잉글리시 랭귀지 세컨드 랭귀지잖아요. ESL 교재 용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레벨 5까지 구성되어 있고 레벨 4, 5가 대학 레벨을 쓰는 교재입니다. 등록본은 대부분 레벨 4, 5를 씁니다. 네, 대원 국제 중에서도 레벨 5를 쓰죠. 대원이고 2학년 영어과 이번에 시험 보는 교재는 이겁니다. 근데 양 자체는 다릅니다. 양 자체는. 한 번만 영어과를 시험 보는데 이거 절반을 시험 보는 거고 대원 국제지원 이거 1년 내내 쓰는 거예요. 양이나 농도의 차이는 다르지만 레벨을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 보면 엄청난 양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과에서 중간 기말에 한 번에 시험 보는데 이 패스리가 한 20개 돼요. 20개를 해야 되는데 한 번 수업할 때 10개 나갑니다. 그러니까 애가 선생님 저희 한 달간 나온 거 한 번에 나왔어. 4번 해야 되지 않아도 2번 만에 끝나는 거죠. 원장님 마스크 벗어주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공부량이 이 정도 공부량이 정말 많은가 정말 양이 많으면 실력대로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양이 적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노하우나 어떤 방법론만 가지고도 자기 등급에서 플러스 1, 2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1, 2를 1학기 2번, 1학기 2번인데 6개월 정도만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등급으로 가 있어요. 시험의 유형도 접근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이미 적응을 해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점수가 나와야죠. 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실력을 가지고 방학 때는 실력을 올리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우리 애가 실력이 막 밑에 10%예요, 15%예요. 막 그러면 이걸 그냥 해야 돼, 이걸. 다른 거에서 응용을 하면 되는데 아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거 이건 이거예요. 응용이 안 돼, 얘가. 그렇기 때문에 내신 범위만 쉽게 말해서 내신 범위만 줄창 조져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등급을 올리면 돼요. 근데 우리 애가 그 정도는 아니고 중간급이다. 그러면 기초체력을 잡는 걸 많이 해줘요. 기초체력을 많이 잡는 거 하고 내신 기간 때는 내신 기간 하는 방법 다양해요. 인강으로 제가 찍어줘서 제작해놓고 하는 거 하고 뭐 시간이 될 때 30분 정도만 전화해서 이때에도 체크해가지고 문장암기 체크만 해줘도 되거든요. 다양한 방법을 해서 그렇게 해서 문장암기 쫙쫙쫙 시켜주고 그다음에 문장암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시험이라는 게 간단하게 말하면 본문을 얼마나 이해하고 잘 아는가를 1차적으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다양하게 변형했을 때 얘가 적응을 어디까지 가는 거고 그리고 변형은 여기까지 할 거냐 여기까지 갈 거냐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근데 보면 지금 단어들도 제가 다 분석을 하고 해봤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가요. 외고는 여기까지 가거든요. SAT GRE 단어까지 가요. 일부러. 그냥 보면 토플도 만점은 당연히 있는 거고
탭스도 만점권에 가 있고 SAT도 800 만점에 그냥 750, 770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100점이 자꾸 나오면 선생님이 자존심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냈는데 내가 다 맞았잖아요. 그렇죠?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올리는 거 예측을 못하죠. 대원외고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작년보다 애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95점대 1등급 컷이 나왔거든요. 중간고사 때. 근데 이번에 선생님 비슷하게 냈겠죠. 근데 100점에서 1등급 컷이 나와줬어요. 98점에서 2등급 컷. 그리고 한 개 틀리면 3.4점이 날라가 보니까 한 개만 틀리면 3등급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점에서 감점 맞은 애들만 1, 2, 3등급 안에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기말고사는 이제 어렵게 되겠죠. 등급 편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편차를 만들고 그럼 단어나 이런 걸 세게 낼 거야. 그럼 저희가 해야 될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내신 범위 당연히 다 외워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 친구들 공부할 때 문장 다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대부분 보면요. 안 외우고 시험 보는 애들이 개다수예요. 문장을 무조건 다 외우고 시험 보면요. 3 안에 거의 들어요. 그럼 간단하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문장을 다 암기할 수 있는 영어 능력을 가진 거냐? 그 수학 시험 보면 있는 수학 시험 보면 문장을 다 외우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를 다. 그렇죠. 문제를 다 외우고 있다는 건 거기서 변형되면 어떤 변형이 있는지까지 눈에 보여요.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문장 암기를 안 하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어제도 이화이고 수업하는데 새로운 애가 있어요. 성원이라고. 내가 서당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성원과 서당은 동의어다, 제가 이러거든요. 근데 본문 암기로 들어가는데, 자기는 본문 암기한테 일주일 걸린대요. 한간에 외울 때. 근데 애들이 하는 말이, 여기서 그냥 앉아있으면 외우죠. 하는 말, 앉아있으면 외우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냐? 그러는데, 그러니까 2시간 수업하는데, 중간에 다 외우고 갔습니다. 그냥 14점을 외우고 갔어요, 시기만. 그러니까 애가 헐, 외우지네? 그럼 꼭 가는 거야. 공부가 이렇게 쉬울 수가 있고, 나는 일주일간 개고생해도 한가해 외우는데, 그냥 50분씩 수업하고 중간에 10분씩 쉬어주거든요. 뇌를 많이 씁니다. 그렇게 하고, 페이퍼 주고, 자기들이 체크업까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 2부 더 받아갖고 가요. 이제, 망각 곡선이 있으니까 까먹기 전에 이틀 안에 2번 써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시험때까지 유지하고 가야죠. 그렇게 외우니까 애들이, 그냥 제가 말씀드려요. 외울 수 있냐? 없냐의 문제잖아. 100m에서 금메달은 간단하잖아요. 13초 이내에 뛰면 금메달인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근데 13초 이내에 뛰는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스포츠 과학자들이 말했잖아요. 인간의 몸은 100m를 13초에 뛰지 못하게 돼 있다. 전투기 조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기는 음속을 깨지 못하게 돼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떤 미친놈이 대부분 음속을 못 깨는 게 왜 못 깨는, 저 공군 출신이었잖아요. 설명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음속을 못 깨는 이유는 뭐죠? 음속을 아무도 깨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 깨는 거예요. 전투기를 나고 땡겨라 그러는데 땡겨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빨간 속도가 나올까, 음속 돌파 몇 초 전 이렇게 나오잖아요. 못 땡겨요. 죽을까봐. 운전대를 놔요. 죽을까봐. 왜냐하면 땡길 때 사랑하는 연인이나, 그쵸, 마음에 안 드는 아들 생각이 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죽을까봐 못 땡기는 거예요. 근데 젊은 애가 매버릭이라고 하잖아요. 지멋대로 도는 거. 그치? 젊은 애들. 그러니까 걔가 땡겼잖아요. 근데 음속 돌파했는데 비행기도 안 터졌고 걔도 안 죽었어. 100m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간 13초 벽을 못 깼는데 어떤 애가 나와서 100m 깼어. 걔가 깨고 나자 많은 사람이 다 깼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이 인간을 조절한다는 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거든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지분이 엄청 많은데 이걸 다 외우는 애가 있고 외우고 시험 보는 애가 있고, 지분이 너무 많으니까 외우는 게 아니고 세고만 해석하고 시험 보는 애가 있어요. 둘이 싸워요. 소수정에서. 제가 대원하고 영어과 중에 이번에 고3들 한 애도 얘기 들어보면 남자예요. 애가 좀 헐렁헐렁해요. 그래서 공부를 좋아하는데 시험을 딱 배웠는데 그래도 6등급이 이렇게 맞았던 애거든요. 객관식을 거의 다 맞았는데 소수정에서 실수가 다 나옵니다. 남자애들의 특징이 건성건성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문장 암기를 제가 빈칸 뚫어서 외우는데 이번에는 너는 한글만 줄 테니까 영어로 다 쓸 수 있도록 그런 걸 다 해요. 객관식 한 개 드리고 소수는 다 맞았어요. 제가 말하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이렇게 애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걔한테 맞춰서 걔의 뭐가 모자라는지 에너지를 충족시켜주고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제가 말하는 게, 실력이 좋으면 더 좋은 건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실력이 떨어지더라도 방법이나 어떤 좋은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잖아요. 즉, 아프면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픈데 노력을 안 하니까 계속 아픈 거거든요. 공부도 등급을 올릴 수 있는데,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그냥 지방대로 편하게 그냥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안 된다고 아까 말씀. 의식이 인간을 지배한다. 안 된다고 생각하니 못했던 거죠. 100m 시선준에 뛰어도 안 죽더라. 아무렇지 않더라. 스포츠 과학자들 의학자들 다 말했죠. 죽는다. 심장이 터진다. 안 터지더라.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누구나 뛰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인간은 저는 그래요. 의식과 마음이 공부를 하는 거나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저는 제가 항상 설명하는 애들한테도 말하거든요. 나는 보이하고 도구하고 할 때 B하고 D를 헷갈렸던 사람이다.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시사영어사 교과서를 받았는데 고1 때 20세기야 나라는 주제로 하는데 예습을 하는데 한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가 15개, 20개씩 나와요. 해석도 안 되고. 그래서 예습하려다가 학교 가서 공부해야지 생각을 바꾸고 놀았어요. 학교 가서 공부를 하니까 되나요? 아무것도 안 해요. 공부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때는 어머니 때보다 제가 연배가 조금 오빠죠, 오빠. 나이가 좀 많죠. 그래가지고 저 학력고사 보고 중3 때 시험 보고 들어갔는데 시험 보니까 제가 60명, 62명이잖아요. 반 정원이. 반에 35명 연합 학력고사 중학교 35등으로 들어갔죠. 근데 제가 1년 만에 전교 2등을 합니다. 전 아침에 세수도 안 했어요. 공부만 했어요. 공부만 하는데 이제 슬픈 일들이 많이 있었지, 여러 가지. 하여튼 나 자신이 뭔가를 인식하고 느껴서 담임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학수 전교 2등까지 했는데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 때 이렇게 엄청난 성적을 올릴 수 있는데 비법이 있으니까 말해봐. 그래서 비법이 뭐라고 그래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성적이 나온다. 대부분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안 나와요.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따져보면 그때는 반에 35개 10개 그랬으니까 막 600 몇 명 중에서 그쵸? 중간에 있던 애. 반대로 말해볼까요? 다른 애 중에 정말 1년 한 2개월 정도 공부한 애가 있거든요. 대원외고에. 근데 그 친구가 전교 등수가 140점을 올렸습니다. 영어가. 전교 등수가 250명에서 전교 등수가 140등이 올랐으면 얼마나 오는지 아시겠죠? 내신 등급 3등급 정도 올랐어. 3점 몇 번 가지고. 그것도 3개월 만에 만든 겁니다. 그 부모님이 1년 반 동안 애가 헤매고 너무 삶에 대해서 삶이 좌절이 되잖아요. 그렇죠? 애가 시험 못 봤는데 가족이 불행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내가 시험 본 거보다 더 성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족은 행복하면 애가 얼굴색이 달라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변하기 시작해요. 부모가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도 문제점이 있죠. 왜냐면 수업료가 비싸요. 1대1로 거의 하거나 1대2로 하니까 보통 230씩 받아요. 한 달에. 그리고 거의 한 달에 4번씩 수업 한다 그러면 안 해요. 4번씩 수업하고 성공한 케이스들이 없어요. 8번을 해줘야 한 달에 8번 정도 해줘야 뭔가 공부 양이 되고 운동 효과가 나는 거지. 내가 내 세포를 걔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걔를 변화시키고 운동시키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헬스처럼 4번 와가지고 걔 근육 만들고 튼튼하게 안 수술치는 애를 만든다? 거짓말이죠. 8번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러면 점수 반드시 변화시키고 변화시키는 영화를 하는 거죠. 따져보면 대치동 영어들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고 3, 40만 원 내는 거고 자료 다 주잖아요. 그쵸? 그거 가지고 30만 원 해결할 수 있으면 다 해결했겠죠. 해결 안 되는 게 잘해서 자기 능력껏 자료 받아서 자기가 열심히 하는 애는 점수가 오르고 안 오는 애는 안 오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 챕터들을 지금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애가 이렇게 외우고 해서 충분히 하면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레벨이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5레벨도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ESL 교재입니다. 근데 ESL 교재가 외국인 교재잖아요. 외국인을 위한 교재인데 그 교재인데도 불구하고 뭐죠? 4레벨밖에 안 돼요. 5레벨이 아니에요. 2학년 되면 5레벨 쓸 수도 있겠죠. 그쵸? 1학년이니까 일단 사람이 쓰고 이게 어려운 레벨이 절대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단어로 가볼게요. 어휘 수준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학교 설명회나 아니면 외국어도 이렇게 분석하는 경향이 다르거든요. 저희 성질을 훑어보면요. 분석할 때 처음에 뭘 훑어보냐면요. 쭉 훑어보면서 쓸만한 단어만 동그라미 쳐요. 어느 정도 어휘급으로 출제했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을 어디까지 어휘를 완성시켜줘야 되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걸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문장의 길이나 문법에 들어간 문장 또는 은유법의 정도가 얼마나 심하고 이디옴을 얼마나 써줬냐를 보는 거예요. 애들의 해석 능력, 정독, 속독 능력을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느냐 분석하는 겁니다. 그 준비만 다 끝나면 결과는 당연히 잘 나오는 거예요. 그 준비가 안 된 채 시험을 보니까 유형만 보고 모의사만 풀리고 있으니까 똑같은 점수가 반복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 시험을 보면 다르게 나왔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놀라움, 괴보, 주장대, 무죄방면하다. 이거 어렵죠? 어떤 애들 이런 거 막 어머니들 겁주잖아요. 이거 편도체인데 이거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편도체를 뭐하러 해요? 시험 보면 할 때 그때 보면 되잖아요. 그때 이거 그쵸? 이건 코어 보케블러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걸 막 겁주면 막 편도체도 해야 되고 무사가 될 것도 아닌데 막 이렇게 설명해야 돼. 이것도 시험 볼 때 하는 거예요. 그쵸? 이런 거 내일 안 하고 내일 되면 틀리라고 얘기가 아니라 그때 시험 보면 별표 치면 되면 돼요. 이렇게 되고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대학 다 나오셨죠? 제가 설명드리고 대조원이시죠? 제가 그러거든요. 대조원인데 여기서 동의어가 있습니다. 2개. 골라보세요.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대조원자들이 못 풀어요. 고1 시험 문제. 자, 이렇게 맞춤이 되려면요. 동의어 답은 이제 얘는 얘하고 얘가 색깔이 비슷합니다. 유효라고 그래요. 유효.
이건 조롱하듯이라는 뜻이고요. 얘는 풍자적으로. 풍자적으로. 얘가 동의어고 얘는 유의어입니다. 동의어와 유의어는 다르신 거 아시죠? 문제를 까다롭게 내면 유의어를 쓴 게 틀린 게 돼요. 오답이 돼요. 문제를 까다롭게. 문제를 쉽게 내면 유의어 쓴 것도 맞는 표현이 됩니다. 풍자적으로 조롱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풍자적으로 조롱적으로 다르잖아요. 풍자가 꼭 조롱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조롱적이고 이거 풍자적이고 느낌이 달라요. 어떤 시험 문제는 또 품사 다르게 해가지고 품사가 다르니까 뜻이 달라 이렇게 까다롭게 내고 외국도 그렇게 돼요. 애들이 뜻이 비슷하니까 걸었는데 품사가 달라. 틀린 거죠. 그 낚였다고 그러죠. 낚였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답의 함정률이 어느 정도인가? 시험지를 이렇게 분석하는 거. 단어지 분석하는 거예요. 방출하는. 자, 그 다음에 또 유료도 출제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럼 어순이 어머니들 대졸자예요. 훌륭한 엘리트들인데. 어순이 세 가지 뜻을 해볼까요? 어순이 세 가지 뜻이 뭐 있을까요? 가정하다는 거 아시죠? 집에 가정이 있으시니까. 네. 가정하다죠. 또 뭐가 있죠? 떠맡다는 뜻이죠. 책임과 의무를 떠맡다. 또 뭐뭐 이 모습을 띠다. 슬픈 모습을 띠다. 진이다. 이런 뜻이죠. 테이크 온이 동료거든요. 이게 출제자들이 내는 딕셔너리라고 하는 거예요. 출제자들의 딕셔너리. 저희는 올라테스트 출제했잖아요. 계속. 그럼 뭘 출제하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출제자의 딕셔너리를 알고 그걸 정확히 가르치면 그렇게 적중이 딱딱딱딱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출제자의 딕셔너리 시험 문제인지 좀 이따 설명드리겠는데 더 가면 설명할게요. 구체적으로. 시간이 안 가게. 그래서 이렇게 유효가 출제되면 유효에 맞춰야 돼요. 물론 디스차지, 차지도 단어가 뜻이 5개나 됩니다. 유효가 많죠. 네. 해야 되는 거고. 네. 자, 시험 문제 이제 보겠습니다.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쭉 시험 문제 객관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객관식이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문제 유형이 뭐 다양하다 그러는데 이 본문을 암기 전에 시험 볼 때 본문을 암기해서 문제가 안 풀리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본문을 암기하면 거의 풀리는 문제인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보면 저는 항상 6대4 이렇게 말합니다. 6대4. 이게 뭐냐? 본문 지문이 6이고 4는 외부 지문이다 그래요. 제가. 외부 지문. 근데 엄마들한테 이런 말하면 저희 학교는 외부 지문 출제 안 하는데 이래. 그 외부 지문 출제 안 하는 거 맞는데 지문을 딴 다음에 얘와 주장이 같은 것, 여기에서 추론될 수 있는 것, 여기에서 적당한 진술인 것, 이걸 가장 잘 요약한 거, 이거 출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내부 지문이에요? 외부 지문이에요? 외부 지문이죠. 출제 내부 지문을 외부 지문을 하는 거고, 그래서 두 가지의 일치관계를 어느 정도 이해하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수능에서 본문 내용과 일치하는 걸 고르시오. 수능 문제는 한글로 나오죠. 그 누구나 풀죠. 근데 똑같은 문제 유형인데 네, 자사로 풀고 이런 데는 어떻게 된다? 이건 영어로 내고 이거를 굉장히 어렵게 그려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 이번에도 그러죠. 애들이 영작까지 하고 영작을 에세이를 잘 못 썼다. 그럼 제가 뭐래요? 에세이를 못 쓴 게 에세이 능력이 떨어져서 못 쓴 거냐? 시간이 없어서 못 쓴 거냐? 제가 물어보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못 쓴 거지. 그럼 왜 애들이 시간이 본문은 다 정해져 있고 본문을 공부를 3독, 5독, 10독 하는 애들이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 발열 영자 2번 쓰면 3등급 안에 무조건 든다예요. 이게 뭐죠? 한 번 독해할 때마다 발열정자 쓰는 거예요. 저 교과서에 항상 발열정자를 썼습니다. 2번째.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째 줄에 어느 단어 이렇게 했다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현재에 나온 미술 출림은 어디에 단어가 카메라를 찍는 것처럼 페이지가 딱 연상이 되면서 거기 단어가 딱 찍혀요. 그 틀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정확히 아는데. 사람을 보고, 아, 이게 내 친구다라고 하는 게 내 친구 얼굴 내가 그릴 수까지 있는데. 그쵸? 그렇게 정밀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외부 지문이에요, 외부 지문. 그럼 내부 지문은 애들이 있는데 외부 지문의 적용 능력을 물어보니까 이 외부 지문 읽다가 시간이 다 가버린 거 아니에요, 애들이. 그 영장에 들어와서 쓸 시간 적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상위권 애들은 내부 지문도 잘하지만 외부 지문의 독한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빨리빨리 읽잖아요, 그쵸? 단어가 수고에 걸리는 게 없으면 쭉쭉 읽고 OX, OX3 문제 빨리빨리 풀었던 거예요. 이게 시간이 빠듯하게 다 풀어냈을 거예요, 영장까지 쓰면서. 영장 쓰는 것도 자기가 청산도 보면서 문법도 한번 프로프까지 했을 거예요. 그러면 영작 능력이 모자라서 영작 훈련을 해줘야 되냐? 속독 능력과 어휘력을 강화해야 돼요. 속독 능력과 어휘력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럼 대한민국 교육 중에 속독 능력과 어휘력을 강화시키는 교육 방법이 있냐? 없어요. 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짧은 시간. 하루에 많이 하면 300개까지 어휘력을 증가시켜버려요. 10번 수업하면 3,000개 어휘가 들어요. 그래서 이 효과가 제일 잘못됐던 거지 대원회. 왜 대원회가 제일 잘못해요? 학습 태도가 일단 좋죠. 그렇죠? 태도가 기본적으로 잡혀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일반 외모에 비해서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300개를 좋아해요. 일반 외모에 300개를 좋아하면요. 제가 똑같은 수업을 가지고 수원에 가서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대원외고 특강에서는 교재가 뭐 대박이다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 가서 수원외고 뭐 경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깨졌어요. 수업이 지금. 애들이 너무 어렵다고 절반이 한국이 나왔어요. 학원에서 2, 30명 공부하는데 절반 한국이 나오니까 개판된 거잖아요.
대원외국에서는 좋다고 박수치고 애들이 막 나갔던 교재인데 거기 가니까 애들이 단어 독해가 안 따라오니까 제가 심층으로 문제를 끌고 들어가는데 못 따라오니까 뭔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대요. 말도 빠르잖아요. 그쵸? 말도 이상하게 발음하잖아요. 막 지게 치고 나고. 그러니까 혼자 뭐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고. 수준이라는 게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본문 이해하면 거의 다 풀리고 본문 암기하면 다 풀리고 해결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 근데 기출 체력이 중요한데 아까 말했고 기출 체력 안 되는데 제가 해결하는 문제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에세이도 이렇게 나오고 이제 여기 표면적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에세이가 나왔다. 이게 객관식으로 나오는 중간 본문이죠. 본문 요약 주장인데 이게 객관식에서 나왔던 건데 이것을 주관식으로 써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써보라는 얘기인데 뭐죠? 단답형으로 써보라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글을 가지고 써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표현을 빈칸만 채워라 아니면 문장으로 써봐라 이런 식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런 객관식으로 에세이도 이렇게 나왔어요. 서부 위인인데 치프가 싸다라는 뜻인데 본문에서 싸다라는 게 그 싸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거든요. 그 의미에 정확하게 맞는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단지 싸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치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또 싸게 노네, 비싸게 노네 이렇게 이제 의리법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요. 여기도 쓰라는 건데 보면 내용을 보면요. 스티브 잡스가 쉽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건데 이거 자기 주장을 쓰라는 게 아니고요. 본문에 나오는 적어도 2개의 디테일을 가지고 패시지로 붙여요. 패시지부터. 너의 생각을 쓰라는 게 아니고 너의 생각을 서포팅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본문을 가지고 본문을 이미 애우네. 그럼 잘 쓰겠죠. 그렇죠? 빠르게. 애웠으니까 약간 변형해서 쓸 수도 있겠고. 그렇죠? 문장 이렇게 대원외고도 장문이 되게 어렵게 나오죠. 이게 두 가지 유형이 대원외고가 비슷해요. 대원외고는 이게 서답형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장문은 긴 문장이라고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서답형 애들이 다 맞춰요. 장문도 다 맞추고 그리고 시험을 시작할 때 장문부터 쓰고 들어가야 돼요. 장문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쓰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점수 포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6점은 아니에요. 객관식은 하다가 안 되면 찍어서라도 승부를 걸 수 있잖아요. 이게 승부가 안 걸리잖아요. 얘는. 안 쓰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쓰고 들어야 돼요. 쓰고 들어가고 나머지는 객관식 막 달리다 보면 돼요. 긴장하면 이게 써지냐고요. 안 쓰죠. 근데 이제 실력이 더 늘면 이거 상관없이 쭉 쓸어서 풀고 또 한 3분, 5분 나왔죠. 그게 이제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탭스도 마찬가지 속독 시험이거든요.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어떻게 끝까지 하고 어느 문제부터 풀어야 돼요? 이런 말 물어보거든요. 근데 목표 점수가 300이나 400 이런 애들은 어느 문제 풀어야 되는 요령을 가르치죠. 근데 목표 점수가 500이 넘어야 되고 550이 넘어야 돼요. 90% 이상 득점해야 돼요. 그럼 저희가 유형이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막히지 않고 풀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라도 막혔다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550은. 여기 막히는 순간 고득점을 받아야 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막히는 순간 거기에 의식이 묶여요. 그럼 그 의식이 묶여있기 때문에 뒤에서 제대로 플레이가 안 나와요.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올 때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딴 데들 보면 실전 문제 1, 2, 3, 4, 5 다 나가고 해주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애들도 훈련시키고 이제 공부 방법으로 좀 들어갈게요. 유형들은 다 분석이 끝났고요. 그럼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는 공부를 시킬 때 SAT나 GRE급으로 공부를 시킵니다. 일단 왜 SAT나 GRE급으로 공부를 시키냐면 SAT와 GRE가 미국 영어, 토플은 미국 영어가 아니잖아요. 미국 영어인데 외국인이 공부하도록 만든 책이잖아요. 교재 자체가. 그럼 영어를 토종으로 배우고 정통 아메리칸 영어를 배우려면 토플 해야 돼요? 아니면 SAT나 SSAT, SAT, GRE 해야 되죠.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짝퉁을 가지고 와서 토플이 짝퉁 영어잖아요. 그렇죠? 그걸 정통 영어라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렇죠? 미국 교과서도 들여오는 게 아니고 미국 교과서 2교재 들어가고 교과서 짜가지고 미국 보통 교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짝퉁 교재. 미국의 시험 자체가 SSAT, SAT, GRE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라이팅도 어떻게 하냐면 애들을 영어 기본적으로 네 생각을 써봐. 사실 애들 거의 생각이 없잖아요. 게임하면 좋은 거지. 그렇죠? 생각이 없는 애들 생각을 쓰면 짜증나요. 근데 저희가 라이팅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라이팅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저작권을 피해서 이거랑 동일한 글을 라이팅해. 이렇게 연습하죠. 그럼 이게 뭐죠? 학교에서 시험 출제되는 온문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다양한 변형을 해놓는 거, 그 변형에 대해서 올바른 변형이냐 틀린 변형이냐 찾을 수 있는 변별력을 라이팅을 하면서 동시에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사전을 찾는 걸 허용해줘요. 네이버 사전에 들어가서 유효와 동의어나 다양한 이디움을 변형을 하라고 해요. 똑같은 단어 쓰지 말라고 해요. 그럼 애들이 단어를 찾죠. 근데 단어를 찾는데 아까 말씀드린 동의어가 아닌 유의어가 동의어로 네이버 사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저희가 리지스트하고 프로테스트가 뜻이 뭐야, 위드스탠드의 뜻이 뭐야, 세 가지가 다 다르거든요. 용례가 다 달라요. 근데 애들은 이걸 그냥 갖다 막 써요. 그럼 저희가 그걸 고쳐주는 겁니다. 그건 요 상황에 안 쓰는 겁니다. 풍파를 견디다 할 때 위드스탠드 씁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저항하다 할 때 레지스타, 프랑스 레지스타, 리지스트 쓰는 거야. 프로테스트를 막 깃발 들고 가서 야 죽어라 항의하는 거.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예문을 써주면 단어의 섬세한 어감이 살아나죠. 그래야지 에세이 써도 다 맞는다는 거예요. 감점을 안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에세이 써놓으면 무조건 감점하는 게 아니고 시험을 봤는데 전반적으로 애들이 잘 봤어요. 그러면 섬세하게 채점하면서 감점을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시험을 전반적으로 못 봤어요. 그러면 비슷하게 써도 다 맞게 해주는데 만점 처리해줘요. 표준 편차를 만들려고 시험을 보는 거지 얘를 조지려고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조져야 표준 편차가 만들어지니까 좀 어렵게 되기는 하죠. 근데 절대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외래국하고도 그냥 비슷하고 어렵지 않죠. 거의 비슷비슷해요. 상상국하고도 거의 비슷하고. 단어들 보시면 어렵죠. 문장 듣기. 이런 문장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석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인테인 이렇게 나오면 다 유지하다라고 가르치거든요. 대치동의 시대인지에서 이타 선생님이요. 단어장을 만들었는데 메인테인 유지하다라고 써놨어요. 키워드. 주장하다, argue, hold, insist로 더 많이 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개판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 일타는 메인테인을 유지하도록 가르치더라고요. 크리티컬도 나오면 비평적인 요거만 가르치는 거예요. 크리티컬들이 5개잖아요. 상봉고에서 5개 출제가 돼요. 항상 출제가 돼요. 근데 애들이 항상 틀려요. 왜? 예문이 항상 바뀌어서 나오니까 해석이 안 돼서 틀리는 거예요. 단어의 뉘앙스가 느낌을 잡아내야 되잖아요. 문맥의 해석을. 못 잡아내요. 항상 출제하거든요. 그 단어는 크리티컬 5개. 근데 애들이 득점률이 높지 않아요. 오답률 60, 70%에 가까워요. 예문 바꿨는데 예문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도스하고 도스지가 애들이 모르는 거죠. 도수는 1회분 먹는 양을 말하는 거고 도수지는 총 함량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단어의 느낌을 안 갖고 배우니까 라이팅도 엉망이고 말도 엉망이고 시험 문제 나와도 엉망이고 이렇게 돼요. 정확하고 정밀한 영어, 그러면서 빠른 영어를 저희는 구사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것을 갖다가 다시 라이팅을 하게 만듭니다. 그럼 라이팅을 하면서 애들이 고민을 합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공부한 친구들도 있는데 라이팅이 처음에 애들이 말도 되게 잘해요. 여기도 그때 넣어갖고 했거든요. 되게 시끄러워요. 되게 시끄러운 거예요. 말을 잘한다는 거죠. 엄청 되게 시끄러워요. 엄청 떠들어요. 영어로 한글로 떠드는 게 아니고. 선생님, 제가 실시간도 수업하니까 제가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그럼 엄청 말을 많이 해요. 진짜 나보다도 말도 잘하고 정말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글 써봐보니까 3인칭 단수 현주에서 틀려. 실제 틀리고 뭐야 얘들이? 써보니까 바보야. 말은 유창한데 그러니까 플루언시는 맞는데 애큐러시가 동반이 안 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수업을 한 4번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애들도 잘하고 처음에는 막 이상하고 문장인데 문장을 틀고 눈높이 수동태 만드는 거 저를 복으로 만들고 복문을 이런 연습을 몇 번 해주니까 머리가 똑똑하니까 굉장히 잘해요. 2번, 3번째 들어가니까 엄청 잘하더라고요. 4번째 들어가니까 거의 유사한 문장의 패턴을 구사해요. 단어도 다 선택해서 갖고 쓰고 지가 써놓고 지가 당당해 이제. 그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카톡을 보내면 제가 그냥 여러 번 해주거든요.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데 잘. 그럼 정밀한 영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생각을 써라가 아니고 이걸 가지고 페어프레이징 시켜보면 랭킹에도 도움이 되고 어디로 확장이 되겠죠. 액세시블한 단어를 찾아보면서 다양한 단어를 뭘 쓸까 고민을 하잖아요. 얘가 고를 때. 그리고 선생님이 액세시블한 단어를 바꿀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그 단어를 자기가 본 적이 있으니까 눈에 잡혀서 빨리빨리 되는 거예요. 출제자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거고 또 하나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딴 데는 이런 패시지가 나오면 저희는 이런 단어를 변형을 4-5개의 동의어 반의어 변형을 다 집어넣어줘요. 본문을 암기시킨 후에 본문을 까먹지 않도록 동의어 반의어를 되게 많이 넣어서 애들한테 동의어 고르고 반의어 엑스per트 치면서 그 연습을 해줘요. 또 그래머 보존을 만들어줘요. 읽으면서 문법적으로 올바른 거, 문법적으로 틀린 거, 문법적으로 가능한 표현을 애들한테 다 동그라미 치고 엑스per트 치면서 훈련을 또 시켜줘요. 그냥 애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애우는 걸 최대한 활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애우지 않고 문장, 야 대세 용법이 여기는 대세 왜 써야 되고 이게 동격인 거고 막 설명하면요. 처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루에 1개, 2개밖에 못 나가요. 3-4개 나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에어옷을 쳐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주고 애들이 이해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진행 분석하고. 그럼 짧은 시간 내에 3배 정도 효율적이게 빨리 끝나요. 애들도 이해력이 금방금방 증가해요. 방법이 달라요. 방법이 치고 나요. 그렇게 해서 해주면 단기간 내에 애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여기도 보면 과거분사인데도 애들이 보면 아이들이 보호된다 이렇게 다 해석하는 애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럼 저희가 묶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애가 자연적으로 스트럭처 신텍스를 알죠. 이렇게 돼서 이게 동사야, 다시 이렇게만 합니다. 전 안 가르쳤죠, 잘. 잘 가르치는 건 한 10년 동안 가르칠 때 내가 정말 잘 가르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11년차 넘어가니까 내가 진짜 잘 가르치는데 애들 정말 바보들인가 봐. 점수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애들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애들을 공부를 잘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애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지. 그럼 애들을 훈련시키려면 뭐지? 교재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교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교재를 만들어서 좋은 문장만 따가지고 이렇게 훈련시키고 교재하고 제가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문장만 따가지고
훈련시켜서 분사구문 들어가는 거 만들어지고 광대 상태 들어가는 거 나오고 그러나 역적으로 가서 수업만 이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패시지를 한 문장을 요약된 거라는 거예요. 정보가 문장 센텐스가 3개로 논리 구조가 만들어진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실제로는 SAT나 GRE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 거냐면 이게 계속되느냐 단절되느냐 이렇게 출제하면서 어휘 논리 기록으로 측정된 문장들이기 때문에 논리 구조가 굉장히 타이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보글로 된 글 아시죠? 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SAT는 정보만 흘러놓은 글들이잖아요. 이거는 논리가 집약된 글입니다. 논리가 집약된 글을 많이 읽고 그것을 다시 패러프레이즈해서 라이팅을 쓰게 되면 언어 논리가 자연적으로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런 논리에 맞춰서 아까 말한 패시지를 읽고 요약하고 라이팅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먹는 것 자체가 필요한 에너지를 그대로 넣었다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포함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반농담이지만 잔인한 농담을 해보면 인간한테 가장 좋은 건 누구죠? 고기로 비유하면 인간한테 가장 좋은 고기는요 돼지고기나 소고기가 아니고 인간고기입니다. 그냥 DNA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먹었을 때 가장 이질적인 반응이 안 나오는데 인간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먹게 하는 거지. 옛날에 식인 문화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식인을 했던 이유가 뭐죠? 식인을 먹었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좋아요. 그 식인 쪽이 사람을 잡아먹었던 거예요. 돼지 잡아먹으면 몸이 차대요. 그 식인 문화가 있었던데 그게 윤리라는 도덕이 생기니까 그렇게 못하게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결이 같고 패턴이 같아야지 그대로 들어갔다 그대로 나가니까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별화된 교재를 쓰고 티칭 방법이나 에세이도 이런 방법을 써주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문들이 있고 이런 교재를 놓고 지문을 옆에 그러면 에세이 능력이 시간 대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에세이 하나 읽는데 10분 15분 걸리고 그쵸? 다시 지 생각 요구 지문량 써야 되고 뭐 하다 보면 패시지 하나 쓰는데 30분 갑니다. 근데 간단하게 하면 이거 3분에 하나씩 이렇게 해낼 수 있습니다. 10개 할 수 있는 거예요. 10배가 압축된 수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애들이 이거와 동일한 글을 쓰는 게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 써놓고 이거하고 똑같은 글로 저작권 피해 써봐라 그러면 되게 고민을 하죠. 그쵸? 어떻게 구성해야 되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고 좋은 영어가 타이트한 영어가 만들어집니다. 일기 쓰듯이 영어 쓰지 않아요. 그게 많이 좋아져요. 거의 지금 이제 설명. 그러면 애들이 그러면 그 단어 아까 말한 300개 어떻게 해오죠? 이런 문장이 이제 논리로 분류하는 문장이 있고요. 이런 건 한 20개, 30개 정도 합니다. 한번 수업 시간에. 그리고 20개, 30개 나가고 애들한테 20개, 30개 라이팅을 시키면 애들이 선생님 저를 싫어하니까 그럼 짝수번호만 해와, 홀수번호만 해와 그러면 좋아합니다. 근데 처음에 숙제 낼 때 그럽니다. 다 해와 그러면 애들이 막 난리칩니다. 어차피 저는 짝수번호만 숙제 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 해와 그러면 애들이 막 난리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줄까 내가? 그럼 이렇게 해달래요. 그럼 해줘. 그럼 내 목표를 했더니 한 거예요 사실. 그럼 애들은 좋아해요. 지네가 이겼다고. 근데 사실 제가 이긴 거죠. 제가 판을 다 짜는 데에서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단어도 막 그래요. 이렇게 이거 여기까지 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건 다 제가 짜는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럼 애들은 막. 그리고 이제 따져보면 저희는 단어를 문장을 해석하고 나면 자연적으로 외우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문장을 쭉 하고 나면 단어가 인풋이 될 수 있도록 내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근육이 안 잡힌 애들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안 잡히고 근육이 안 먹는다고 그러죠. 근데 운동하는 선수들은 이걸 들면 근육이 먹는 느낌이 나고 근육이 빵빵해지는 느낌이 나죠. 근육이 자리를 잡아서 그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도 단어를 외우는 훈련을 만들어주면 해석을 하면서 단어 흡수하는 능력이 돼서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외워지도록 해놓는 훈련을 방학 때 해줘야 학교에 들어가서 그 문장을 읽고 자연적으로 단어도 흡수하고 문장도 흡수하는 것이죠. 효율성 영어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걸 만들어주는 교육기가 대한민국에 아까 말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을 수 있는 이유는 아무도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상업적으로 효과적인 수업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수업을 하려면 한 반에 4명 이하여야 돼요. 근데 4명 이하인데 의사 선생님들이 한 방에 1000만 원 먹어야죠. 500원 먹어야죠.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학원에서 모아줘야 되죠. 안 먹으면 안 가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까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말한 것처럼 4명 이하로서 어학을 내가 이빨 깐다고 어학이 좋아지는 거 제가 항상 그래요. 헬스클럽에서 내가 운동 막 한다고 그거 바라보고 있다고 개 근육이 커지냐고. 스스로 근육을 당기고 근육이 찢어지고 굽고 그러면서 튼튼해지지. 마찬가지로 애가 단어를 엄청나게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긴 문장을 논리를 훈련을 하는데 그러면 단어를 많이 흡수할 수가 없죠. 왜 흡수하지 못할까요? 논리력을 생각하다 보면 속도가 나요 안 나요? 속도가 안 납니다. 그래서 속도를 낳게 하려면 이런 교재를 써줍니다. 문장이 길지 않고
단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교재를 써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중학생들은 이거 딕테이션 시킵니다. 100%. 빈칸 뚫어가지고. 그러면 소리로 언어를 익히는 것도 훨씬 더 좋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막 퍼부어서 끝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되니까 요거 해석 다 시킵니다. 그럼 문장이 길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다음에 어카운트 포. 여기서는 설명하자고, 이것은 차지하자고, 이것은 원인이 되랍니다. 근데 일반 1차 선생님들 훌륭하신 분들 어떻게 하죠? 다 설명을 하지, 이불을 다 까죠. 저희 이불 안 깝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마우스만 돌립니다. 그럼 애들이 해석하면서 스스로 느끼고 깨우칩니다. 그럼 누가 오랫동안 강의할까요? 제가 오랫동안 강의해요. 걔네도 오래 못 살고 죽어요. 피를 토하고. 근데 저는 앉아서 마우스만 돌리면서 애들 훌륭한 애들 만들어가면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효율적 수업을 하면 전자집단 안 하잖아. 큰 실망했다는 금세 갖고 깔기잖아요. 그죠? 금세 깔기는 시간이 어디가 있냐. 이렇게 해서 하루에 200명, 300명 돌려줘야 되는데 언제 필판에 쓰고 있냐고요. 그쵸? 필판에 쓰는 시대는 70년대 이미 사라졌어요. 전 80년, 90년대 소개팅을 해봤고 그때 궤도 알죠? 군대에 가면 궤도 넘기는 거 아시죠? 단어 외울 때 궤도에 있어서 넘겨가면서 일단 배웠어요. 그리고 여기다 스카치 테이프를 해갖고 한글 영어 써놓고 다음 거 할 때는 여기다 종이 붙이고 뜯어요. 여기다 종이 붙이고 한글 보고 영어해. 이런 식으로 효율적 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성문에 나오는 단어가 그렇게 하고 성문에 나오는 수고가 650개밖에 안 되거든요. 650개. 성문 종합에 나오는 단어가 79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 그렇게 해서 애들 다 알고 있어요. 한 2주 만에 다 알고 있어요. 똥집. 저가 외울 때 1주 만에 다 외웠거든요. 애들이 1주 만에 다 외울 때니까 저한테 뻥까지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물어봐보겠어. 애들이 물어보고 제가 다 맞췄어요. 너 진짜 대단하구나. 이제 알았니? 제가 그랬어요. 내가 대단한 애는 대단한 일을 해내기 때문에 대단한 애다. 내가 그랬거든. 애들이 놀래는 거죠. 제가 한 달째 외우고 있는데 한 달째 외우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앞에 거 다 까먹었어요. 계속 돌리만 하는 거야. 얘는 메모리 스팬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막 퍼부어야 돼. 막 퍼부어야 좋아진다. 근데 인간이라는 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환경에 적응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환경에 엄청난. 그래서 퍼붓는 교육 환경에 들어가면 퍼붓는 거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면서 뇌가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는 거예요. 제가 마시는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 것처럼 아까 말했어요. 좀 실제로 다 3등급이고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가 바뀐 거잖아요. 뇌가 바뀐 거잖아요. 이렇게 변화시키는 교육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힘명 모아놓고 저희도 이렇게 여기 투고할 때 50명씩 듣고 강의했거든요. 일타 선생님도 오셔가지고. 근데요, 시험 결과 보면요. 험하네. 애들 그대로예요. 더 망한 애들. 저한테 와가지고 2년만 하고 울고 선생님 저는요 앞자가요 7자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영어만 울고 왔더라고요. 걔가 85점이 맞아가지고 감동을 하고 카톡을 보내고 엄마가 케이크를 사갖고 오셨어요. 앞에 8자가 나오니까 우리의 인생이 8자가 바뀐 거잖아요. 그쵸? 이거 6자만 나오던 애들. 6자 배기도 아니었죠.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막 큰 덩어리 저희는 얼마까지 해야 되고요. 얼마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교육을 하면서도 장사 물론 해야 되죠. 장사를 해야 되죠. 하지만 장사꾼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많은 숫자를 표현한 게 아니고 4명 내외로 좀 잘 해서 움직이고 그렇게 해야지 애들이 좋아지고 애들도 스트레스 안 받고 애들 중심 교육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가면 될 거예요. 다양한 방법도 있고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있지만 지금 이제 애들한테는 이런 방법들을 써야지만 효과가 나는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질문 받고 이렇게 좀 할까요? 네. 여기 오시기로 하셨던 어머니가 계시는데 대신 질문해달라고 하셨어요. 아, 예. 그리고 국제가 있고 국내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여기 지금 관심있어 하는 두 분이 국제세요. 네네. 그래서 SAT를 하고 싶은 네. 마음이 네. 간절한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 네. SAT 수업도 가능하냐? 아니면 네. 여기에 같이 조인되는 게 네.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제 SAT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SAT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항상 말하는 실전 SAT 실전 문제를 풀어야 될 레벨이냐 애들이 아니면 실전 레벨이 아니고 SAT 프레 SAT 문제를 풀게 나가면 그냥 단어 독해력의 기본기 체력을 만드는 게 먼저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 야구선수나 축구선수는 동계 훈련의 기간에 해야 되는 훈련이냐 아니면 실전 시즌이 들어가면 실전 훈련만 하잖아요. 호흡 맞추고 그게 실전 훈련인데 실전 훈련할 때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따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얘는 실전 문제만 풀어야 됩니다. 점수를 내야 되고 시험장에 가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내신도 바라봐야 되고 아직 실전 문제 풀어봤더니 800점 만점인데 뭐 600점이나 나오고 있고 허벅하고 있고 또 500점 나오면 진짜 바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면 700점 이상 나오면 실전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600점대에서 허우적거리면 500점 허우적거리면
당연히 이 과정을 많이 해야지 문제풀이 많이 한다고 스트레스만 쌓이는 거예요. 문제풀이 한글로 된 국어책 문제 풀어도 어머니 운전면허 시험 봐도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운전면허 시험 봐도 어렵죠 사실. 그런데 이런 글들 논리구조 쌓이고 단어도 어려운 것들이 계속 풀려고 그러면 나쁜 애들이랑 계속 쌓이죠. 차라리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화여고에서 영어 두 과목 다 동시 100점 맞고 그랬던 애가 있거든요. 걔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고3 때 갑자기 유학 가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SAT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SAT 시험 봤는데 점수가 800 만점인데 700 1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뭐 해커스에서도 한다고 그래서 저하고 해커스하고 병행을 했거든요. 근데 가서 하더니 너 해커스 하니까 어떠냐? 그냥 문제풀이죠. 뭐 문제풀이만 그냥 뒷자시키고 틀린 거 해설강 해주고 뭐 그것만 한대. 별로 느는 건 없대. 그런데 선생님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거기서 제일 점수가 높아요.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애들이 있고 막 그런데 자기가 700, 30이 나오니까 자기가 제일 점수가 높대. 외국에서 온 애들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온 애들 자기한테 게임이 안 된대. SAT가 고급 어휘와 논리적 독해 능력을 크리티컬 리딩이라고 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특목고 애들은 그게 훈련이 이미 돼 있잖아요. 근데 미국 교과는 널널하잖아요. 그렇죠? 외국 교과는 굉장히 널널해요. 국제학교는 되게 널널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답은 여기에 나왔습니다. 애들이 어느 레벨이 있냐에 따라 같이 할 수 있냐 없냐가 좀 결정이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영어 등급이 어떤가 좀 판단해야 될 것 같고, SAT 모의고사 한번 봐서 점수 이렇게 보고 그걸로 얘기해서 판단하면 좀 될 것 같아요. 점수에 따라서. 근데 이쪽이 더 많을 가능성이 많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지금 1학년 1학기이기 때문에 이쪽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1학년 2학기로 와서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기본기 돼 있든 안 됐든 이거 하면서 기본기 쳐가 나가야지 이거 하고 이거 할래 그러면 이미 타임 오버에 걸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같이 하려고 하는 이 수업 국내만 그 아이들 영어 수업 요 수업 기본기 만드는 거 네. 그 기본기 만드는 수업도 그 SAT를 준비하려고 하는 어차피 교재 자체가 SAT 교재 있어요. 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업할 때요? 네. SAT 아까 그랬잖아요. SAT는 지연이 교재 있습니다. 아. 근데 어머님이 선호하시는 게 아까 말했던 용면표의 교재를 좀 진도를 1회독이라도 빨리 훑어줘라. 그럼 훑어드릴 수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훑어드릴 수 있고 그럼 훑어주면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 훨씬 더 이제 수월하고 좋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애들의 제가 가르치는 애들의 등급이 어느 정도 있냐 아까 말한 것처럼 4 안에 주로 들어있다. 그러면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해도 충분하니까. 근데 4 안에 안 들어있어. 그럼 논문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논문 안 하고 딱 말하고 따로 논다고 했죠. 따로 논다. 안 된다. 이거라도 해서 잡아서 빨리 4 안으로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1, 2, 3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5 이하는 4를 일단 찍어야 돼요. 행사회가 이렇게 있대요. 4만 찍으면 3이 보여요. 근데 4를 못 찍으면, 그리고 아시지만 이게 이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내신 구조라는 게 4, 5, 6등급이 포션이 60%입니다. 상위 20%, 하위 20%입니다. 여기는 컴포트 존이라고 해요. 편안해요. 포션이 너무 넓어서 공부 안 해도 그거 안에서 논다니까요. 편안하다니까. 괜히 개고생하고 내가 하였죠. 어차피 2등급 맞을 건데 다른 과목 할래요? 그런 애들도 많아요. 암기 과목. 포기한 거죠. 그죠? 내려가기도 쉽고 좀 올라가는 건데 진짜 어렵고요. 반에 한 명이잖아요. 반에 한 명, 1, 2등급 한 명 한 명씩밖에 안 줍니다. 3등급 두 명. 3등급까지 접근이 가능한데 여기 얘네들이 아프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해서 형을 안 보거나 이러지 않는 한은 이기기가 어려워요. 얘가 단명하게 비라. 못 이겨요. 제가 가르치는 지금도 하면 가르치는 애 저게 1등 중학 3도 보면 탭 시험 보면 벌써 550점에 가 있는 애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애들이 내신 걔를 이때 매일 국어 살고 내가 한 달에 1억씩 준다고 해도 걔를 못 이겨요 사실은. 이게 방법이 없어요. 10억 주면 이길 수 있어요. 정말 하루에 10시간씩 가르치고. 이렇게 불가능한 일 있잖아요. 10시간씩 영어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불가능해요. 완전히 앞서간 이상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치워가서 올라가서 다른 과목에서도 이겨가지고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 방학 동안 주 3회 생각하고 있는데 주 3회 하면 사실 좋기는 무척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기본기를 가지고 기본기도 많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좋아요. 2회 하는 것보다 3회 하면요 30% 추가하는 거잖아요. 실제 그거는 2배가 하는 거예요. 학원 입장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방학 때 팀을 한 팀이라도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3번 시간표를 가져가면 저희가 팀을 받는데 굉장히 제한적이 돼요.
시간 짜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래서 한 번은 사실은 2번 해도 좋습니다. 2번 하셔요. 이렇게 밀죠 사실은. 실장들한테도 그렇게 안내해라. 3번까지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민사법의 특성상 지금 국사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나오기 어려우니까 사실은 그래서 3번 하는 게 맞는 거가 맞죠 사실은 2번보다. 정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정직하게 3번 이상 해야 됩니다. 당연히 맞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3번을 네. 판단하면은 많이 문제 늘었죠. 풀어가지고 3분 쉴 수 있을까요? 그렇죠. 문제 풀어가지고 3분 쉴 수 있겠냐. 네, 쉴 수 있습니다. 쉴 수 있는 이유가 첫 번째 말한 것처럼 본문을 암기하는 거나 이런 능력이 많이 좋아지고 본문을 읽으면 안 돼. 시험 볼 때는 본문을 읽으면 안 되고 딱 보고 어디 거다. 그리고 밑에 보고 풀어야 돼 그냥. 암기 과목처럼 보고 읽고 대조하고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그래서 타임이 걸리는 거예요. 대부분 저희가 훈련시킬 때 그래요. 동학혁명 그러면 외우고 있잖아요. 역사 수업에서. 그렇죠? 그렇지 본문 지문 내용은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지문이라는 것만 보고 빨리 훑어보면서 변형이 있는 걸 봐야 돼요. 단어에 변형을 해놓는 재수없는 그런 게 걸려요. 본문 그대로 안 낸단 말이에요. 반대로 내놨는데 자기는 본문 외운 걸 풀었어요. 채점하면서 아는 거죠. 채점하면서. 아이씨. 근데 그거는 이제 많이 변형하시진 않으니까 결정타를 때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고1 때는 그런 변형까지는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고2 때는 그런 변형을 하세요. 애들이 그냥 말 개짜증 난다고. 낯이 없는 데가 낯이 있었던 거죠. 자기는 외운 걸 푼 거고. 틀린 거예요. 그 논문 꺼내보면 네. 틀리하고 다르게 확 높아져가지고 거의 뭐 성문급이나 아니면 인문학적인 내용도 막 많다고. 그러니까 아까 주제하고 인문학적인 내는데 그거는요 네. 외고 전문 선생들이나 그런 선생이 아니니까 겁주려고 어머니한테 드리는 거고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저희가 말한 SAT, GRE를 해놓으면 이거는 중학교 3학년 교과서 수준을 보여야 돼요. 그렇게 보여야지 잘 외워지는 거고 시험도 잘 보는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가서 봤는데 아까 말씀대로 학원에 재수이 배웠는데 어려워. 그럼 끝난 거라니까요. 어려운데 학교 액티비티 할 게 따라할 게 너무 많잖아요. 어려운데 거기서 채울. 그러니까 고속도로 들어가기 전에 기름 넣고 가야지. 가다가 기름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 넣고 가나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걔는 거기서 앵권 한 거죠. 목적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충전할 때 최대한 충전하고 가고 그러면 이게 어려울까요? 동물과 언어. 이거 이미 주제적으로 제2부의 주제에서 수능이나 이미 이런 데서 많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어머니 보세요. 보세요. 영화가 아트냐 사업이냐. 아트 얘기라고 사업 얘기도 한 거죠. 그렇죠? 사업 쪽이 더 강하죠. 이거 일반적 얘기예요. 그냥. 그렇죠? 이거 뭐 강도 이 사람 그대로 지금 뭐 집과 집이 없는 거. 그냥 일반적인 커런트 이슈를 그냥 다루는 책이에요. 소논문일 수가 없어요. 논문이라는 건 그 분야의 특정 분야에 깊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이게 논문 주제인가요? 오늘 봤을 때 그냥 커런트 이슈인가요? 커런트 이슈에 쉽게 말하면 중학교 일반적 학원 다닐 때 뭐 CC카메라 좋아 안 좋아 CCTV 이런 논의하고 그 애들 쓰고 토론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 같은 그런 주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커런트 이슈지. 이게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어떻게 논문이죠? 다른 학원에서 설명회 하실 때 영어 선생님이 뽕간 거죠. 뽕간 거 제가 있잖아. 뽕 가야지 공부 들어오잖아요. 홍보 마케팅이 대한민국이 제일 잘 먹히잖아요. 그죠? 설명하면 다 홍보 마케팅 하죠. 이번에 바뀌었다. 선생님도 바뀌었다. 다 바뀌었다. 근데 대한민국 교과과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제가 항상 말해요. 대한민국 교과과정이 안 바뀌었잖아요. 그쵸? 시험 문제 풀면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이걸 더 내고 이걸 덜 내고 이것만 바뀌는 거지. 수학의 공식이 바뀌었어요? 뭐 뉴턴이 나와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었어요? 죽었는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이미 대한민국 지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정해진 걸 얼마나 습득해서 얼마나 적용하는가 능력을 모르고 그래서 설명을 되게 정직하게 해요. 막 뻥빵 이번 해야 이런 거 해야 되고 그런 거 장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공부만. 그 실력이 얼마나 갔냐의 문제잖아요. 1초만 빨리 뛰면 금메달인 거죠. 그렇죠? 항상 그런 거. 그걸 못 뛰게 하고 그걸 만드는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상한 요령이나 뭐 노하우나 이런 거 많아. 영재고에서 뭐 외고 수준이라고 그림을 계속 하고 설명했잖아. 외고 시험 문제 풀어보라고 못 풀어요. 그 선생 자체가. 외고 단어가 너무 어렵거든요. 아까 나온 수준은 외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기출문제 단어를 보여줘.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는 진짜 장난인 거예요. 수능급에서 다 커버할 수 있는 단어들. 수능급이 아닌 게 요 정도. 요거가 이제 수능이 안 나오거든요. 나머지는 수능에서 나 요것도 안 나오는 걸 맞지만 전문 용어니까요. 밑에 별표 달아주는 거. 수능에서 커버하시면 수준밖에 안 됩니다. 수능 고2 수준. 고3 수준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애들한테도 지금 잘 맥히고요. 잘 되는 거 이제 하면 어제 수업하던 건데요. 이게 성남외고라고 엄마들이 무시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성남외고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성남의 경계고 청계가 제일 어때일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지속성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텍스트 쓰기잖아요. 한번 해석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자기 이름 있잖아요, 애들. 이름별로 이렇게 30초씩 해놓고 딕테이션 해놓고 받고 숙제를 낸 거잖아요. 이게 수행평가잖아요. 그쵸? 한국어, 그게 협범이고, 이거 올림픽이 영구적인 개최지를 주최국을 고려해야 된다. 올림픽이 지금 돌면서 하잖아요. 근데 돌면서 하지 않고 영구적인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옳냐? 찬반이냐? 얘기해야 하는 거거든요. 자, 단어 쭉 볼게요. 이거 학교에서 이제 필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카톡으로 그날 주는 거고 그 자리에서 받아가고 그 자리에서 수업하는 거 있어요. 이게 할 수 있을까? 일반 선생님들? 못 하십니다. 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여기 걸리면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쵸? 선생님 몰라. 해석이 막혀.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더 좋아합니다. 지금 잘해요? 그럼 그럼 좀 할게. 내가 보여줄게. 나를. 그 애들이 뭐예요? 정말 잘하시는군요. 그래요. 정말 잘하니까 널 가르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 한번 볼게요. 제가 이런 이제 실용문이라고 그러죠. 이 실용문들을 하면 왜 못하냐면요. 이 실용문은 교사용 지침서가 없습니다. 해설서가 없어요. 그러면, 자, 대원해고 잘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한 3-4명 정도 있어요. 그 선생님들이 이거 다 받아서 학생들이 필기한 거 갖고 하거든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메인 교재는 안 바뀌거든요. 대원해고 1학년들이. 근데 안 바뀌는 교재인데 끊임없이 해석을 틀려갖고 강의하는 선생님. 대다수가. 그냥 학교 선생님이 다 그렇게 가요. 예를 들어볼게요. 컴파운드 어머니 사진 찾아보면요. 합성하다 혼합물로만 사진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 해석을 하면요. 틀린 거거든요. 파이낸스, 재정에서요. 복리로 계산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파이낸스에서. 그럼 복리로 계산하면 좋게 말하면 뭔 일이 막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 문맥상에서 항상 네거티브로 나왔습니다. 복합적으로 나빠지다라는 뜻으로 써요. 그래서 make something worse and worse 이 뜻으로 쓰이고 명령사역을 찾으면 이게 2번의 뜻으로 나옵니다. 1번이 혼합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명령사역을 찾고 강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네이버에서 한글 사전만 본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네이버에서 명령들이 푸세도 이 뜻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합성하다라고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애들이 저를 신으로 모시고 받듭니다. 제사도 드려줘. 보시면 이게 합성하다 나오면 해석이 안 돼요. 보세요. 최종적인 비용, 올림픽 주최국이 되는 것에 더 나빠지게 된다. 더 복잡하게 되어진다. 인적인 비용에 의해서 인적인 비용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합성하다 나오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합성하다 그러면 더해지다. 애드의 의미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아니거든요. 더 나빠지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못 잡아주잖아요. 근데 이걸 잡아주게 애들이 해석해줘. 애들이 감동을 하는 거죠. 예습도 안 하는 사람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한 번에 딱 보고 성남에는 나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애들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소울도 희생인데 좀 다른 거예요. 스타워크도요. 위라는 뜻이 있는데 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 SAT에서 다 출제됐던 한 컴파운드나 SAT. 플래그라는 게 다 아시죠? 플래그가 뭐죠? 내셔널 플래그 깃발이잖아요. 플래기 뜻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리랑 TV LA 지사장이 저한테 배웠거든요. SAT를요. 걔가 첫날 오리엔테이션부터 쭉 들었는데 실전 문제에서 이게 나왔고 실제 시험에서도 이게 나왔어요. 근데 걔가 맞췄어요. 그래서 너 이거 어떻게 맞췄어? 그랬더니 걔가 뭐랬는지 알아요?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할 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헐 그걸 기억해. 2달 전에 얘기인데 제가 쉽잖아요. 이게 푹 처진이라는 뜻이에요. 디프레스드라는 의미로 쓰이거든요. 깃발이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돼요? 처진 거죠. 디프레스드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애가 차단을 푸는 거예요. 똑똑하죠? 그래서 아리랑 TV 정말 아버님이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냥 요것도 스토머크도 참다라는 뜻이 그냥 참다. 참다. 소화하다가 아니에요. 소화하다, 중화하다, 대화하다예요. 이게 아닙니다. 참다라는 뜻이에요. 화나면 위가 보글보글하죠? 참다, 참함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의 내용 자체가 약하다는 거예요. 제가 강남에서 이사회 선생님도 교재 만드는 거 다 하고 이만 찍는데 못 찍어요. EBS 강의 찍는데 뭐 이만 선생님도 잘한다고 그러죠, 잘했다고 그러죠. 강의 찍어놓은 거 보면 EBS 교재인데 해석이 틀려요. 그래서 내가 댓글까지 달았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영상에서 그 부분만 삭제하고 다시 올라왔어요. 대한민국 일타가 이 정도예요. 그럼 저는 못하겠어요. 영타지. 무한대지, 무한. 그래서 수준들이 좀 슬프죠. 그래서 애들은 그런 선생님한테 이렇게 제대로 안 배우니까 니네가 늘 수가 없는 거야. 그래 나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드가 갑을 누르다가 하려면 플레이스 오브 비드라는 표현이 수고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입찰하다가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노 비드 투정사가 나오면 코리아이드 사설에 나오고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노력 뜻으로 써요. 이노 에포트 투정사, 이노 비드 투정사 많이 쓰이는 거예요.
라이팅 할 때 이런 표현 하나를 써주면 제대로 아는 선생님들은 감동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이 표현을 쓴단 말이야, 이 표현을 안단 말이야. 그게 바로 제가 말했던 에세이 고급 문장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고, 그리고 그 표현을 다시 리라이팅을 또 다시 변형해서 고급 문장을 만들어줘요. 제가 하나 자랑을 해보면요, 두 가지 자랑을 해드릴게요. 지금 서울여대에서 중국어학과 교수인데 서울대학교 중국어 중문학과 석박사까지 다 하는 케이스거든요. 걔하고 연구실에 같이 있었어요. 북경대로 유학을 가고 싶은데 와이프도 똑같이 서울대 중국어 출신이에요. 유학을 가고 싶은데 결혼을 했는데 국비학생 선발시험에서는 합격을 해갖고 장학금을 받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북경에서 이제 받아줘야 북경대에 갈 거 아니에요, 최고 대학을. 그런데 교수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걔가 우리나라는 대학이 뽑지만 외국은 대학이 뽑는 게 아니라 교수가 대학생을 뽑잖아요. 그래서 걔가 허가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거의 나머지 요건만 맞춰야 되죠, 대신에. 그런 식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대학에서 뽑잖아요. 그런데 테니스를 같이 쳤거든요. 그러니까 테니스 못 치고 가르쳐주는데 나중에 저보다 더 잘 치더라고요. 정말 화가 나가지고 공을 어디 때려가지고 눈이 멍들어가지고 장인어른 환갑 생신에 눈이 시커매고 갔다 왔는데 재밌는 얘기죠. 그쵸? 근데 걔가 고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이랬더니 형, 딱 6개월 없으면 제대하는데 전 장기 교수였으니까 계속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 교수가 답을 안 줘. 읽은 거 나오는데 그래도 어떻게 썼냐? 이렇게 썼대. 이렇게 쓰면 너 같으면 해주겠냐? 밥사, 운동하고 밥사. 그리고 밥 산 다음에 내가 오늘 밤에 연구실에서 써서 너한테 보내줄게. 그 밤에 해서 걔가 그 쓴 거를 내용을 알잖아요. 다 썼어. 그래서 보내줬어. 그래서 걔가 보내더니 아침에 오더니 형 됐어 뭐가 됐어? 답이 왔대. 어젯밤에 보냈는데 다 바로 온 거예요. Excellent at English. 중국에서 중국인 잘하는 애가 좋겠어요? 중국 교수가 갔을 때 누가 좋겠어요? 내 조교가 와서 내 논문 쓰고 내 연구 분야를 얘가 좀 뭔가를 해주면 내가 그걸 각색해갖고 내 논문도 쓰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수들이 그래서 뽑는 거잖아요, 제자를. 자기가 논문 쓰기 귀찮으니까 얘가 쓴 걸 이름 바꾸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그런 거잖아요. MRT 연구소에 있는 애들이 다 제자들인데 교수가 메인 저자로 다 나가잖아요. 근데 같이 실려주기만 해도 얘는 대박 난 거잖아요. 그쵸? 그걸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 도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스승님 밑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주주자들. 근데 성공했잖아요. 바로 갔잖아요. 중국 장학금까지 받고 갔어요. 와이프도 2개 다 장학금. 그래서 유학 갔다 와서 강남에 집을 사다. 그냥 장학금을 많이 받았으니까 둘 다 받았잖아요. 학교에 면제받아서 그 받은 장학금 저축해 놨다가 집을 사다. 그럼 그뿐만이 아니라 카이스트 친구도 있는데 공학과인데 옆에 있는데 AIC 논문에 실려야 되는데 뭐 SI인가 급이 있잖아요. 논문을 썼는데 기계공학과 친구인데 지금 대령 달았거든요. 곧 교수부장 될 친구인데 공무사 논문을 쓰는데 논문을 못 써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썼는데 뭔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보내는데 리젝트가 되는 거예요. 계속 논문. 그래서 저보고 이거 좀 고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인데. 제가 내려가면서 보시면 아니라 한국우주연구소라는 게 공무산학교 내에 있습니다. 한국우주연구소. 나로 우주선을 쐈죠, 저희가. 나로 인공위성을 쐈잖아요. 나로 인공위성을 쏘려면 법이 있어야 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제7대 우주항공국의 항공법을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번역을 완료했습니다. 400페이지. 항공우주연구소. 공무산학에서 아무도 하려고 안 하고 할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했어요. 신성한 내용이라고 그분이 칼기 떨어졌을 때 대표위원으로 가서 기체 결함이다를 증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무궁화 훈장을 받아가지고 항상 그러잖아요. 총기적 훈련 가면 내가 이걸로 누구를 쏴도 나는 처벌받지 않아. 무궁화 훈장을 받았거든. 맨날 그런 얘기야. 근데 그런 분이, 근데 그분이 술 먹고 하더니 테니스도 같이 쳤거든요. 학수가 해라. 그래서 대감님 저는 바빠요. 해. 그래서 너 보니까 논문도 하고 했잖아. 많이 했잖아. 그럼 할게요. 대신에 혜택이 뭐죠? 학교 무한취급증, 며칠째 없이 나가고, 이런 조건을 몇 가지 걸고, 수영장 마음대로 이용하고, 이런 거 따고, 그 다음에 했어요. 6개월간 연구하고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막, 기본적으로 영어만 하고 그랬던 사람이 공인으로서 어떤 연구 많이 했던, 내공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번역할 때 개고생했어요, 처음에. 한 나라 걸 번역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번역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서로 베꼈더라고요. 속도가 막 나더라고요. 금방 했어요. 그때는 구글 번역기도 없었어요. 정말 힘들겠어요. 많이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잘할 수밖에 없는 내공이 정말 탄탄한 거 있어요. 30년간 정말 백두산이 나를 잘 틀었습니다.
그걸 막을 수가 있나요? 막을 수가 있는 이유가 문장을 갖고 하잖아요, 저희가. 같이 단어는 1부터 3,000번까지 하면 1부터 3,000번에 중복이 안 되죠. 근데 저희는 문장을 하죠. 그럼 핵심 단어일수록 계속 중복이 되겠죠. 태풍의 눈처럼 애니가 이렇게 커져가는 거예요. 보통 그때도 다 문장으로 했는데 그래도 문장을 했는데 아마 문장을 자기들이 해석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는 아까 4명이 하면 수업 시작 그럼 애들끼리 해석 돕니다. 저는 앉아있고 졸다가 나갑니다. 그리고 시험지 가져옵니다. 그럼 애들이 다 씁니다. 놀랍게. 선생님은 가만히 있는데 애들은 놀랍게 변해요. 그게 제가 그게 시스템이다. 시스템이란 선생님이 거품을 부는 게 아니고 애들이 스스로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식습관도 그러잖아요. 식습관이 해놓으면 그냥 건강해지잖아요. 그죠? 식습관이 너무나 중요해요. 저희 딸이 키가 167이거든요. 저희 아들이 키가 164예요. 식습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식습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 애는, 큰 애는 딴 애한테 이렇게 사업하고 힘들다 보니까 딴 집에 맡겼잖아요. 애 맡기고 데려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업하니까. 근데 두 번째는 이모님이 옷을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애가 끼고 먹였죠. 그러니까 똑같은 엄마가 낳고 똑같은 아빠가 낳은 거거든요. 제가 입양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애가 오빠보다 체력이 2배 커요. 그렇게 교육 환경이 중요해요. 식습관이 중요해요. 애들은 다녀보면 많이 변하고 좋아져요. 만약에 이제 기본적인 거를 이제 그 SAT 그렇게 발췌한 걸로 네. 또한 수업을 만약에 한다면은 네. 저희 아이들 나중에 그 토요일 날 나왔을 때 네. 우리 그 교재의 수업도 해주시면서 시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몇 번 나올 수 있나를 좀 보고요. 네. 그러면 제가 액기스로 수업을 해서 네. 강독은 인강으로 던져놓고 그 오는 날은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거든요. 왕창 외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형 문제 그 다음에 던져주면은 외운 거 갖고 액티비티 한다고 그랬죠. 그걸 수업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프린트물로 하면 돼요. 중요한 건 외워지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외워지는 게 쉽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국민교육원장 한글로 외우세요. 외우지나. 근데 영어로 이걸 외운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이 질문을 영어로 외우게 한단 말이야? 저는 해요. 저는 해요. 지금 애들 좋아하고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처음에 애 문장 암기할 때요. 1시간에 한 페이지밖에 못 외웠어요. 근데 지금 1시간에 두 페이지 외우잖아요. 2시간은 4개 페이지 외우고 가잖아요. 그러면 수업 효율이 2~3배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뿌듯해요. 처음에는 문장이 못 외워져서 5번 읽었거든요. 한 문장은. 근데 지금 2번 읽으면 외워요. 문장을.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행복해요. 읽으면서. 이게 되는구나. 자신감이 생기는 건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긍정의 에너지가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이 변합니다. 제가 그래요. 공부가 그렇게 안 되고 거의 전부 꼴등이라도 변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민사고가 저 너무 잘 키웠을 거고 민사고 중에서도 지금 마지막 끝머리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충분히 잘해서 잘 되죠. 다른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면 그냥 이제 저희끼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